7월 29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비 심리 지표 호조와 엇갈린 기업 실적 등으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는 30일에서 31일에 열리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22%, 0.0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양호한 경기 기대 심리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47%, 0.63% 하락한 반면 프랑스 증시만 0.45% 올랐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85.1을 기록하며 예비치 83.9와 전월 84.1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84.0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소비 심리지수가 이처럼 호조를 보인 것은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 고용 회복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스가 논란이 되어온 공무원 전환 배치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유럽연합이 25억 유로 규모의 차기 구제금융 지원자금 집행을 확정했습니다. 총 59억 유로를 지원받게 되는 그리스는 오는 9월 독일 총선 이후 추가 지원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금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태양광 패널 덤핑 판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양측 간 고조됐던 무역 분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부과해온 11.8%의 반덤핑 관세는 폐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실적이 엇갈리는 기업 실적 그리고 지표가 좋았지만 FOMC를 앞둔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결국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인 84.0도 뛰어넘는 85.1을 기록하면서 호재가 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 예정돼 있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 이상 오르면서 191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고 ECB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오늘장 이슈를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후반 정도 보니까 오리온이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장중에는 100만 원대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 음식료주 강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요. 메일유업이라든지 아니면 남양유업처럼 어느 정도 우유값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재거리가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공 소재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곡물 가격과 연관이 되는 기업들이 지금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리온이 어느 정도 또다시 21선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빙그레, 농심 같은 종목군들도 대부분 다 20일 위에서 턴하는 모습은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그만큼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요.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농심 그리고 빙그레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중국 이슈겠죠. 중국에서 어느 정도 매출처 자체가 확보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중국 시장이
좀 더 저조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압박감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이 된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 경기 순환지를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바닥 확인이 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후발주자로 지금 음식료점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2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부진할 것으로 좀 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턴이 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절대 없으십니다. 보면 경기순환주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조정을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매수할 기회를 주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음식료점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매력 해결됐고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짚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조정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우리가 또 보려면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죠. 곡물 가격 자체를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머징 시장 자체에 지금 곡물 가격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옥수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크게 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고 그만큼 곡물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는 것은 원가 가격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큰 영업이익 순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준비된 자료면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림은 한 두 가지 정도 나갈 건데요. 구조조정으로 가공식품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전망된다. 바로 CJ 제일제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원가율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투입 원가에 대해서 원가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말들인데요. 이건 이제 대상이라는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투입 원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외형 자체는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자체는 개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가장 랠리를 펼치는 이유가 바로 영업이익이 개선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음식료점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해결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압박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출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짐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만큼 2분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이 컸던 음식료주에도 최근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2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3분기 기대감으로 천천히 매수해도 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집어주신 건가요? 네, CJ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설탕을 보시면 CJ 제일제당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음식료 업종 중에 경쟁업체가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게 바로 CJ 제일제당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CJ 제일제당을 보시면 일단 2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왔는데 2분기 실적 자체가 2조 4,351억 원이죠. 그래서 매출액은 마이너스 2%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 전망이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91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5%가 줄어들 예정이라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를 좀 더 과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만큼 원가율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전에 그림을 보셨다시피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의 어느 정도 저점을 밟아주는 부분이 좀 더 인상적이겠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사업 부분과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부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바이오 사업 부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깎아먹는 건 바로 이 바이오 사업부라는 걸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가공사업부라고 하죠. 가공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선전하고 있다는 모습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가 부진했습니다. 2분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매수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하방 자체를 어느 정도 굳건히 다지고 난 다음에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더 꺾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27만원 선을 매수가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30만원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25만원 선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지금은 바닥 잡기에 상당히 유용한 구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업종 쭉 살펴봐 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는 CJ 제일제당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NHN이 페이스북 효과 그리고 인적 분할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인터넷 관련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일 미국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상승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 증시의 종목들을 보면은 미국 증시하고 연동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세를 타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당분간 좀 더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NHN이 있겠는데요. 이 NHN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적 분할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좀 쪼개지는 것이 맞다. 이런 형태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좀 더 전문성을 띠고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시각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5월 달에 고점을 좀 찍었다가 6월 달에 저점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이중바닥 형태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금요일 날 반등을 할 때의 그 자리 자체가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손바꿈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의 매수가 좀 더 몰리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르는 2위 업체인 다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그 광고 수주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대하는 시각들이 좀 있고요. 과거에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장기적인 상승세를 탈 때도 그 경기 회복에 따른 광고 수주 효과가 제일 컸었고 거기가 가장 큰 매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시장의 증가가 역시 이 종목들의 상승을 일으켜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현재로서는 SK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흐름이 치고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위, 2위 업체들이 상승세를 계속 강하게 탄다라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강세 흐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관련주 오늘 집중 분석해 드렸고요. 지난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7월 22일에 말씀해 주셨던 태양광 관련주 중에 OCI 한번 살펴볼 텐데요. 15만 3천 원대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한 16만 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매수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OCI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관건이 뭐냐 하면은 이 태양광 업체들이 반짝 반등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소형 종목군인 오성 L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은 계속 이어졌었고 또 오성 LST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진행을 보시면은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상승세로 탄다는 것은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겠다는 그 매수 주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태양광 쪽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OCI도 지금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다는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특별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요. 갭 상승한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종목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짐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형주다 보니까 뭐 연속적으로 개별주처럼 그렇게 막 날아갈 수는 없어도 숨고르기를 좀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매수를 보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시간을 좀 끌다가 박스권 흐름을 어느 순간 탈출하면서 돌파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그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셔도 우하향 추세를 계속 타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역배열 상태에서 이평선들을 계속 넘어서고 있고 이제 위에 241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지금 하방 경직을 강하게 보여주는 관계로 결국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돌파를 한번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떨어졌고 또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바닥을 박박 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태양광 관련주들은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결국 큰 상승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공공연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반장 상승이 아닌 조금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인 OCI 목표 가격 17만 5천 원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봉 LS라는 주식인데요. 네. 최근에 사실 그 뉴스를 좀 접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에서 방사능 누출이 또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가 초기에 폭발했을 때의 그 방사능 수치만큼 최근에 다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 좀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그 일본에서 처한 그 대응한 조치라고는 사실 임시 방편 형태밖에 안 됐었거든요. 우선 덮어놓고 물을 뿌리면서 냉각을 시키는 상태였지만은 실제로는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올게 왔다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계속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방사능은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해롭나의 정도가 차이가 있지 안전수치라는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방사능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눌리라는 그 양산 물질이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물질이 이제 방사능 치료제, 보조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넘어가려는 조짐을 보이고요. 마침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주가가 고점 찍고 한번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 몫이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잡도록 하시겠고요. 목표가는 6,2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보홍 LS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눌림목 매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5,500원에서 5,600원 말씀해 주셨고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고가겠죠. 6,200원을 오늘 관심 종목의 목표가로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장환 대표님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대원대 초고 많습니다.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돔 신장환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2% 이상 오르면서 61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911포인트,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121선도 돌파 가능할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선물 평균 가격에서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면 한 15까지 더 오르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45입니다. 선물 245인데 245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한 분기에 평균 가격 15 정도 오르면은 지금 260까지, 최소 260까지는 선물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를 종합주가지수 자리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종합주가지수 자리로 한번 볼 것 같으면,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1970에서 80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주춤주춤 하겠죠. 지난주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상세하게 시향을 해놨으니까, 다시 보기에 수익을 말하다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조정이 주춤하겠지만 주식은 추가적으로 강력히 상승할 것이다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떴죠.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하락폭의 38% 이제 62% 조정이죠. 62% 조정인데 이 조정이 이평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이제 하루에 요즘 그 선물의 평균 가격이 거의 일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선물 평균 가격이 일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염려 안 하시고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조정 자체를 상승 쪽으로 도치형 모양으로 조정을 주는데 모양이 뭐 음봉이 하나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죠. 61평 자체를 오늘 이제 물려 있죠. 61평 자체 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61평 자체가 이제 그 두 가지죠. 없어지는 61평과 있어지는 61평인데 없어지는 61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자리가 1960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60포인트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301 2평을 뛰어넘느냐, 300분 2평을 하방 이탈할 때는 급락이 나오지만 반대로 300분 2평 위쪽으로 가게 되면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급등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300분 2평을 여러분께서 지지 이 부분을 굉장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뛰어넘는다 쪽입니다. 뛰어넘는다 쪽인데 300분 2평이 만약에 뛰어넘고 간다면 여러분들의 추격 매수 신고가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간다고 하는 이유가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떴는데 지금 전기전자가 뜨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전기전자가 이제 뜬다고 생각할 때는 장 자체가 의외적으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덤덤한 마음으로 주식을 그냥 뿌듯하니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종합주가 지수의 이제 상승은 뭡니까? 대형주의 상승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대형주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형주와 대형주 교체 매매를 해놨겠는데 교체 매매 안 하신 분들도 이번에 300분 2평을 300일 2평을 관련히 뛰어넘는다면 주가 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코스닥은 60일 2평에서 저항을 받고 저는 떨어질 걸로 300분 2평까지 300일 2평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545포인트인데 저는 코스닥이 510까지 다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코스닥의 신용이 4조 5천억으로서는 절대 못 버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매도 후에 코스피 쪽으로 슬로만 시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이후에 여러분 제가 했죠. 전환선 기준 이걸 호전이라고 하고 영어로 골든크로스가 하는데 호전 이후에 소위 말해서 데드크로스 전환선 기준선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끝까지 고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DMI 차트가 여러분 보다시피 시원하게 골든크로스 한 상태에서 계속 강성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역전 부분과 DMI 차트의 마이너스 부분. DMI 차트 모르시는 분은 제가 수익을 말하다 과거 편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고하는 이번에는 한번 물고 불독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100원 이하는 항상 우리나라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만약에 1100원 이하 간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승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서서히 이제 일본 25하고 상해 증시보다는 우리나라가 따로 움직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 증시가 서서히 미국 증시와 동조화로 가고 있다. 이 말은 동조화 간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해 증시보다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반도체 지수를 봐라 이런데 반도체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요즘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여러분 보다시피 월봉으로 보면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많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절대 주가는 반도체 지수로 보면 주가가 지금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지 마시고 주식을 단무지 정신을 꼭 가지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 이야기 봅니다. 이번 주 피봇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이번 주 피봇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0포인트와 1930포인트에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 1940 이상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 자체에 굉장히 주 피봇이 굉장히 강한 모이고요. 월 피봇으로 보시면 월 피봇이 이제 이번 피봇이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피봇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는 주 피봇을 굉장히 관찰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1피봇으로 봤어도 오늘 주가가 만약 강세를 보인다면 1차적으로 192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은 의외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죠. 왜 당황했냐면 예상외로 장이 강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단무지라고 계속 했는데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바닥에서 150포인트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더 갈 것이냐? 더 갑니다. 더 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임전무태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임전무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선물이 여러분이 당황할 만큼 선물이 좋은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치고 가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볼륨저 밴드 상단 부분 치고 가는 모양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2주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끝까지 한번 가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물론 255에 잠깐 쉬어가는 자리가 있겠지만은 주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강성 모이고 지금 평균 가격이 245인데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260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60이면 지금 자리에서 1,500만 당 750만 원 벌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즘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라가겠다는 이런 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요즘 굉장히 짧은 박스, 외국인도 짧은 박스, 서로 이제 눈치 보기 작전을 할 때 눈치 작전에서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선물을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무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임전무퇴하는 모양을 보이고 그 임전무퇴가 좋게 말하면
단무지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의 모든 부분이 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장자체나 트렌스가 상승 트렌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지에 팔 생각하지 말고 한 템포 아래에 팔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께서는 꼭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승부를 한번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301평의 상승은 진정한 승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STO 하시고 단무지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절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300일선 돌파하면서 그 이후에 탄력이 더 생길 것이다 전망해 주셨고요. 코스닥은 510선까지 다시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라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관심 종목 살짝 봤더니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살짝 봤더니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2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었던 SL이더라고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SL은 제가 예전에 한 2번 정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SL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OEM 주문자 생산 방식,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램프 및 샤시 제품 제조회사로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중국, 북미, 인도 등 총 17개의 계열 회사에서 각종 램프와 샤시, 도어래시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5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상승 후 조정을 2달 주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잘 관망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16,000원에서 16,8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5,6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SL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은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한 종목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우량주가 올랐다가 조정받는 자리인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풍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회사도 좋고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오늘 한 종목 더 드릴 종목은 풍산입니다. 금속 및 광물 회사입니다. 비철금속 소재로 동 및 동합금의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방산 제품의 제조, 판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종속회사는 미국과 태국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IT, 자동차, 반도체, 건설 분야로서 동에 대한 수요는 좋아 매출 증가세는 점진적이지만 원자재 가격의 변동 여부로 인한 수익성 확대가 관건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59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4,300원에서 25,300원입니다. 목표가는 27,500원입니다. 손절가는 23,500원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요즘 따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거래소는 1,000만 원 이내, 코스닥은 500만 원 이내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수급이 개선되면서 코스피가 19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기간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난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렸던 내용 중에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에 걸쳐가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마이너스 2,800억, 즉 순매도로 잡혔었는데요. 분명히 이 외국인도 질적인 자금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즉 외국인이라고 전부 다 하나의 자금과 하나의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계 자금과 크게 나누면 유럽계 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번 6월 달에 나타난 것처럼 헤지 펀드의 대규모 공매도의 어떤 단기적인 시각적으로 접근이 되었거든요. 반면 미국계 자금은요, 통상적으로 이 가치주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현재의 일반적인 미국계 자금의 성질입니다. 이 부분이 충돌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미국계 자금 중에서는 뱅가드 펀드의 지속적인 매도가 9조 4천억이 나왔었고요. 반면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미국계 자금이 7,5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7월 달에서 1일부터 19일까지 유럽계 자금은 1조 가량을 매도를 했고요. 반면 미국계 자금은 7,500억이 들어왔거든요. 즉 미국계 자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했던 이 유럽계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이제는 좀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7월 19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 유럽계 자금들도 과감히 이제 들어오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들이 5일 연속 현물에서 순매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6,0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등의 지금 수급이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이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좀 양호해진 흐름이고요.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연기금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일정 부분 계속 이제 우리 상반기에 해오다가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연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한 405조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본다면 한 48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27%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30%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일본이 한 8%고요. 우리나라가 한 7%.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3%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제외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주식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채권이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 연기금은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기로 지금 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기금에 지금 추가적인 주식 여력가 한 12조 가량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미국계 자금의 귀한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우리나라 지수 수급적인 부분은 이번 한 주도 좀 무난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나스닥의 경우입니다. 나스닥이 지난 2000년 사상 최고점이 5,132포인트거든요. 이 2000년 고점과 그 다음에 2002년 10월 달에 형성되었던 1108포인트, 이 두 지수의 피보나치 되돌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돌렸을 때 32% 지점, 밑에서부터는 62% 지점이 3600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저항이 굉장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수가 3600포인트 이상의 지수는 한 번에 달려가더라도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많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분명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미국의 지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서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중국 증시가 점진적인 상승이 2090포인트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보고 달려갈 수는 있더라도 이 나스닥 지수를 보고 달려가는 것은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현재로서는요, 좀 부담스러운 국면, 기술적으로는 분명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면, 펀더멘탈 가치로 본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전혀 무리 없는 현재의 장세지만은요. 6월달 우리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현재의 위치가요. 거의 반환점을 통과를 했거든요. 반환점을 통과를 해서 역시 62%의 지점인 192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1940포인트까지는 강한 기술적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거래소, 즉 코스피 측면으로 과감하게 신규 매수에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2차 전지라든지 또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순환매 속에서 상승을 많이 했던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기타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코스피 또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흐름인데요. 한정적인 작은 흐름 속에서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기술적 부담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를 이번 주에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순환은 어느 쪽에서 나와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차례가 들어올 수 있는 단계에서 IT주가 아직까지 순환이 못 돌았거든요. 그래서 IT에서 삼성 SDI만 2차 전지 테마를 가지고 한번 강세를 보였는데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등의 종목들은 아직 순환매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순환매가 이번 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통신주들도 한 3개월가량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가량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통신주도 이번 주에는 충분히 순환매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오늘이 그 스타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그리고 은행 주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순환매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은요, 코스닥은요 지금 전형적으로 이 니프티 50 장세입니다. 자, 니프티 50라는 것은요 1969년에서 73년 사이 미국의 S&P 500 종목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50 종목을 니프티 50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면 그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50 종목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S&P 500이라는 게 5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50 종목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았더니 전부 다 대형주였다는 거죠. 즉 테마나 업종보다는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는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게 그때 장세의 특징이었거든요. 즉 지금 코스닥의 흐름은 어느 종목이 어느 업종에 속해서 올라가느냐의 개념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제가 말씀해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권을 잡은 코스닥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작은 종목도 코스닥에서도 더 작은 거래량 없는 종목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코스닥에서 대형주만 가지고 끌고 간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론 실적도 받쳐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물량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한 분명히 매력도가 증가되는 종목들 위주로 시세를 끌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또한 테마로 지금 현장세에서 테마로 접근하고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굉장히 해나가기 힘드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요 그대로 등분할 해서 사시기만 하셔도 수익은 분명히 날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철저히 지수로 테마나 업종이 아닌 지수 측면에서의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전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20에서 1940선대 강한 저항대 거의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순환매 가운데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일부 끊어가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아직까지 순환 못 달았던 IT, 통신, 유통, 금융 쪽으로 순환매 가능성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916포인트로 5포인트 정도 지난주 종가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0.5포인트 정도 오른 54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